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트론텐 정병준입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다가 세종시를 조성한 전 행복청장 그리고 현 용산구청장까지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은 정부 주도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만 오늘 국회에서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시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산정지구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전수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투기로 볼 만한 사안은 없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정의당 광주시당은 오늘 산정지구 부근에서 투기로 볼 수 있는 50개 정도의 토지를 발견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발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지역의 토지 조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투기는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할 상황입니다. 스타트론텐 오늘은 부동산 투기 문제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재 의원입니다. 이번 땅 투기 의혹을 맨 처음 제기한 곳이 민변인데요. 민변 광주 전남지부에서 김수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주 전 이 자리에서 산정지구와 관련된 토론을 했었는데 마치 지금 상황을 예언이라도 하듯 LH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분입니다. 광주일보의 윤현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그동안에 국회에서 이 의혹 제기 이후에 참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오늘 특검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네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검에 이르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래 이제 정부 합동조사단과 정부 합동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주도를 했죠. 그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 불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검찰 주도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 최근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 우리 당에서 그거를 받아서 제안을 했고 오늘 야당에서 그거를 수용해서 이제 특검 수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사례들이 그동안에 왕왕 있었는데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조사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지 변호사, 이걸 특검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14,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20명 정도에 대해서만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쉽게 믿을 국민들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그런 투기 의심자들이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이제 강제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사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그 특검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강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투기 대상자를 조금 범위도 더 넓힐 수 있고 자금 그 흐름 같은 것도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실효성 있게 그런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부 합동조사단이 20명 이렇게 발표했을 때 그래 저 정도면 조사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임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도입하기 그랬는데. 금융거래나 차명거래를 밝혀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아마 강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국수본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역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기존의 검찰 조직을 이용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는 시기를 좀 상당히 좀 빨리 해야 된다. 이 수사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부장이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려면 5월은 넘어야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 의원님, 그때까지는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특검 수사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하는데 특검을 도입한다고 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을 할 때 보면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미진했을 때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결론을 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완전히 내사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특검 보고 해라 하면 특검이 이거를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네네네. 정부나 이제 우리 당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거를 처음부터 특검이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네네. 1차적으로 국수본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수사를 하고 국수본의 어떤 수사의 한계가 네네. 보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하도록 지금 길을 터놓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예, 그래서 특검이 이제 시작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까지는 국수본, 검찰도 지금 일단 수사 협력으로 좀 들어가서 네네. 사실상 내사가 지금 시작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거죠. 네네네. 김 변호사, 아니,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사실 이 LH 직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이후로 민변에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가요? 네, 지금 여러 지역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구체적인 제보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투기 의심자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산정지구에서 좀 투기 의심이 된다라는 뭐 제보는 일부 있는 것 같으나 이것 또한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제보는 없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 나온 뭐 용산구청장 건이라든가 전 행복청장 건 같은 것들도 보면 언론이 다루는 거 보면 제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혹시 뭐 윤 부장 언론 쪽에 들어온 제보는 없습니까? 뭐 언론 쪽에 들어온 제보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건 없고요. 광주 지금 쪽에 들어왔고. 어제 이제 광주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4,000건 정도의 거래 중에서 한 400건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10% 정도 조사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시의 직원 1명하고 광산구 직원 1명이 2018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2018년 8월 달에 매매를 끝내고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이제 3,600건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할 예정인데, 아까 이제 정의당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한 50건 정도가 투기가 의심이 된다라고 한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묘목을 심어놓는다거나 혹은 지분 쪼개기를 한 흔적,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넓었던 농지를 이렇게 뭐 5,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들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쪼개서 이렇게 나누는 이런 형태들이 보였다는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그 대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토지를 샀던 사람과 또 이제 그 공무원의 명단을 갖고 대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명백히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차명거래라든가 혹은 이제 그 친인척한테 소개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 지인에게 정보를 주고 나중에 이렇게 뭐 이익을 받겠다는 뭐 이런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거래들은 지금 현재 조사 가지고는 밝혀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부가 1차로 발표했던 20명 이런 거는 이제 관련 공무원들 명단, 공무원 이름으로 직접 거래된 이런 사례들만 지금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사단에서 발표한 건 사실 7명이었죠. 원래 13명은 처음 문제가 됐고, 네. 이거는 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지금 3기 신도시 문제인데, 네.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이게 이 투기사업 수사를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1기 신도시를 1990년에 했는데 그때는 분당, 일산 이런 것 아닙니까? 전체 투기자로 밝혀낸 게 13,000명 정도 됐어요. 투기사업을 밝혀낸 게. 그리고 그중에서 공무원이 131명이 구속이 됐고요. 공무원 포함해서 98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기에도 마찬가지인데, 2기는 2005년 검단, 김포 이런 곳인데요. 그때도 투기사범이 15,000명이 적발됐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공직자가 27명 구속이 되고 민간인까지 합쳐서 455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3기 신도시도 거기에 버금가지 않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20명이라니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죠. 그렇다면 뭐 예전에 검사도 하셨으니까 수사가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 수사는 이제 쌍방향 수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지금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하듯이 LH 직원들, 공직자들, 그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거는 가장 간편하지만은 별 효과가 없는 방법이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확인해서 가는 이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문제가 되는 대상지에 대해서 어느 일정 시점 투기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대한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아낸 다음에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차명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의 자금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명자를 밝혀내는 이 수사를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면 먼저 나오는 대로 또 그걸 골라내서 수사기관에서 직접 소환 조사하고 구속하고 이런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13,000명, 5,000명을 찾아낸다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차명을 찾아내는 거군요. 그렇군요. 김 변호사, 이번에 이제 민 변호사 문제 제기한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수법이 나와요. 지분 쪼개기, 뭐 나무 알박기 이런 수법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게. 지금 이번 그 투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저희가 민변 쪽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많이 사용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윤현석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분 쪼개기 그리고 뭐 지분 합치기라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나무 알박기, 희귀종 심기, 뭐 폐가전 수집소, 그리고 그 특화 작물을 일부러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등의 방식으로 토지 보상가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투기 수법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제곱미터가 넘는 이제 토지를 수용을 할 때 현금 대신에 신도시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를 주는 그렇게 또 보상 방식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5,00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5사람이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을 지분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000제곱미터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 5명이 각각의 분양권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 쪼개기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1,000제곱미터가 못 미치는 그런 토지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로 합칠 수 있도록 주변 토지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1,000제곱미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권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지분 합치기 사례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땅에 나무를 아주 많이 심어서 이렇게 나무 알박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수법들은 이제 나무 한 그루당 이렇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수법들을 쓰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또 어떤 토지에 갔더니 이렇게 희귀종 나무가 있어서 신기한 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주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희귀종인 경우에는 보상가가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법을 쓴 것들도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좀 정말 이런 식으로 토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다 이제 전형적인 투기 행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부동산 투기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줬는데 김 의원님, 오늘 그 국회에서 특검도 특검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 또 더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결정을 했어요. 예. 아마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나 떨고 있니?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전수조사를 우리 당에서 야당이 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자 이랬는데 말로는 이제 야당에서 할 것처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니네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을 제외한 또 야 5당이 이거 하자고 또 제의를 강력하게 했죠. 국민들도 뭐 강력하게 원하는 게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집단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라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빗발치니까 야당이 이제 그걸 수용을 했는데 1차적으로 그걸 하려면은 국회 내 특별 기구를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국회의장에게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그 확실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논의가 한참 진행돼야 되겠군요. 네, 서울 상황, 중앙정부 상황 그렇고요. 윤 부장 광주 쪽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아까 우리가 모두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산정지구에 대해서 광주시가 조사를 했고 정의당이 또 약간 이견을 냈고 한데 지금 광주 쪽의 이 불법 투기에 대한 조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광주 쪽은 첨단 3지구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구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들어가는 첨단 3지구도 사실 이제 이게
도시공사가 개발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시나 이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광주도시공사 직원들이 조사 대상인데 개발 계획이 이것도 그 전에 이제 새 나가서 좀 투기가 있었다, 투기성 매매가 있었다 이런 소문이 좀 무성했던 데인데요. 광주시가 이것도 이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과거부터 쭉 봐보면 저희 이제 광주의 대표적인 개발 계획에서 무산됐던 것이 세아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6년도, 7년도에 이제 세아지구가 개발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개발 계획도가 통째로 부동산 업자한테 빠져나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토지 가격이 갑자기 5배 이상 급등하는 뭐 이런 현상도 빚어졌고요.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지역에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을 아예 취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담당 공무원들 2명이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이제 수사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위로 올라갈 정도 이런 문제가 좀 되니까 아예 개발 계획을 접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2016년에 그것도 역시 이제 아파트 가격을 놓고 지금 뭐 지나치게 오르고 투기성 매매가 있다고 해서 이 국세청하고 함께 뭐 조사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이것도 이제 유야무야히 끝나게 됐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이제 개발 계획이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50년 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이제 저희들이 몇몇 기관들이 모여서 뭐 LH나 이런 기관들 모여서 뭐 이렇게 논의해서 지구 정하고 또 이것들을 뭐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행위들이 사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럼 세아지구나 혁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있었을 때 네네. 관련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 처벌을 받기 전에 사실 개발 계획을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세아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그 개발 계획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때는 그냥 유야무에 넘어갔고요. 이 빛가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지적만 됐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 정식적인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투기들이 사실 굉장히 만연해 있다. 우리 사회에. 사실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사실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 지금 투기의 정의가 지금 사전적으로 보면 생산성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은 전부 다 투기거든요.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사는 것도 전부 다 투기로 지금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가 사서 차익을 남기고 파는 것 자체도 투기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이 투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아까 이제 뭐 김수지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이 이번에 나왔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고 더 발전되고 그러다 보면 또 숨기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쭉 오면서 이런 백태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정도 됐을 때는 한번 진짜 이 상황을 좀 돌아보고 법과 제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아지구나 이런 혁신도시처럼 문제가 됐을 때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확하게 처벌을 했더라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가 좀 더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윤 부장 방금 얘기하셨지만 좀 혼선이 있습니다. 우리도 용어를 쓰는데 투자냐, 투기냐 또는 불법적 투기냐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김 의원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투기는 다 불법적인 건 아닌 거죠? 투기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그 투기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이 보호돼야 되는 그런 비밀, 내부 어떤 정보를 이용한 거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거고 어떤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부동산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예, 불법으로 규정되는 그렇죠. 예, 거래 행위. 투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받는데 그 수익을 숨기거나 거기에 따른 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거래 자체를 뭐 낮게 거래해서 부동산 가격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해가지고 뭐 세금을 피해간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것이 불법 투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투기라고 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지금 관대하다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투기가 사회적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대한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투기도 하나의 이제 좀 구체화 이런 건 투기고 이거는 투기가 아니고 투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 이런 어떤 기준을 새롭게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부장 생각에는 한번 네.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뭘 투기로 보고 네. 어느 선까지 투자로 보고 어느 선부터를 투기로 봐야 될까? 저는 사실 이제 그
자기 필요성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주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철저하게 좀 공적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나치게 주거를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지금 민간 시장에 너무 내맡겨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아파트 어떤 가격 상승이라든가 가격 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투기라는 것을 지금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필요가 없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저는 투기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투기라고 규정하지만 네. 그걸 지금 법으로 다 처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법으로 다 처벌하는데 세금이 이제 높거나 예를 들면 그게 따르니까 1가구 2주택에 대한 뭐 세금을 높게 한다거나 뭐 3주택에 대한 세금을 높게 한다거나 이런 보유세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까 뭐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벌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어떤 세금을 내거나 마땅한 뭐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면 그걸 해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아파트 투기라든가 부동산 투기가 사실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파트 건설업체의 정보를 또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투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근로소득을 해서 이 투기를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사실 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뭐 지금 영끌을 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지금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된 이유가 뭐냐. 사실 근로소득으로 아파트나 부동산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이 뭐냐. 이런 투기 세력이 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만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원인, 이런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 의견 좀 들어보죠. 투자, 투기, 불법적 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체로 이제 윤현석 부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지금 저희가 투기라고 하면 불법 투기 그리고 합법 투기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투기, 그러니까 불법 투기로 대체로 봐야 한다라는 사실 생각입니다. 이게 의식주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우리가 먹는 음식, 어떤 음식들이 한정된 자원이어서 이거를 뭐 공깃밥 하나를 뭐 1,000만 원에 뭐 사가도록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건 사실 인간의 생존에 달린 문제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택도 내 보금자리도 당연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너무 투기 시장이 과열이 돼가지고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집 한 채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투기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행위들을 모두 투기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인데 여기까지 나아가려면 사실 토지의 이제 공개념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서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너무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번에 LH 사태가 터진 것도 사실 어떤 관련 법 개정 같은 것도 당연히 다 필요하지만 이런 부동산 투자 그리고 투기 이런 경계선에 대한 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또 철학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방금 김 변호사 문제 제기하는 걸 보면 투기면 전부 불법적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다음에 투기를 했다고 의심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뭐 LH 공사 직원들 케이스들을 보면 또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과연 이게 불법적이라고 규명할 수 있겠느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했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예, 이제 투기가 이제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투기 그러면 일단 부정적 시각이 주어지는 거죠. 이제 윤리적,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여하튼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도시에 여하튼 투기든 투자든 거기에 부동산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 다만 투기 세력이라고 보이는 그중에 어떤 비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그다음에 차명을 뭐 이용한다든지 이런 또 이제 불법적인 투기 세력이 있고 예, 그다음에 불법적이지는 않지만은 전부 부동산 주택 때문에 일이 어려운 상황에 자기 이익 보겠다고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거래를 어지럽히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도덕적인 비난은 주어지는 거죠. 네. 예, 다만 그런 도덕적 비난을 받는 투기 부분이 어떤 불법적인 영역으로 더 흡수되도록 네.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불법 투기를 한 공직자들이 적발이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예를 들면 뭐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든지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 우선 이제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제 투기를 했느냐 이거 확인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 이용을 했다고 하는 부분을 또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만일 그게 입증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패방지법이 있어요. 그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익 환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급 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도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이루어졌으면은 처벌이 되고 환수가 되도록 네네. 법을 만들자. 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LH 직원들 핸드폰을 수거해서 봤는데 핸드폰이 지금 이제 깡통이다. 사실 다 내부 정보가 지워지고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더라고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보니까. 근데 사실 이걸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입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 입수가 이 지금 매수로 이어졌냐. 지금 이 부분들을 밝혀내기에는 굉장히 수사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환수도 사실상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 수사 착수 시점이라든지 네네네. 수사 타겟팅을 처음에 어디를 두고 해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미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들은 명의자들이야 다 갇혀 있거든요. 네. 문제는 정보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게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를 취급하는 LH나 국토부 여기를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네네. 정보 유출 부분을 먼저 수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늦게 되는 바람에 핸드폰 다 지워지고 네, 그 말씀을 꼭. 예, 네. 과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네.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검 얘기 나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이렇게 개발지를 공개를 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권역 내에서는 투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기들이 있는 이유는 뭐죠? 이게 이제 내부 행정 절차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이제 행정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도 지역을 그대로 묶어놓는다든가 아니면 거래를 묶어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그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 고시가 됐을 때 계획이 승인 고시가 됐을 때 그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보면 지금 아까 이제 그런 어떤 LH 어떤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 전에 이미 다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전의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해버린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는 것은 자 여기는 이제 앞으로 개발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 알리는 정도의 성격에 불과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쭉 해왔는데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을 바꾸면 뭘 바꿔야 되고 또 제도를 바꾸면 뭘 바꿔야 되느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 변호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합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활용을 한 경우라면 부패방지법상 이게 처벌도 가능하고 취득한 이익이나 재산을 몰수 그리고 또 추징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이 같은 LH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없는 업무, 그러니까 뭐 부동산 뭐 어떤 신도시 지정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게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그냥 비밀이 아니라 정보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거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개정을 해가지고 이 범위, 그러니까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미공개된 정보로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그 개정안이 또 지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도 다른 법들과 좀 비교해서 보면 지금 처벌 수위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처벌 수위도 조금 강화하자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 사람들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 5배까지 좀 환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안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제 5배까지 그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거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을 고쳐서 그걸로 이제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를 하자라는 입장인 것인데 지금 고치면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5배까지도 징벌적으로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이제 민변하고 참여연대 아니겠습니까? 혹시 민변 쪽에서 무슨 법안 개정안을 준비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지금 별도의 개정안은 따로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토론회 같은 것을 민변 본부에서 실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네네. 윤 부장께서는 이런 문제 잡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발 방식의 대전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 방식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3기 신도시도 현재 방식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주도형 택지 개발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공공주도형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 산정지구 예를 들면 공공임대 비율이 35%고 민간 분양이 65%거든요. 민간 분양이 65%란 말은 65%에 해당되는 것을 민간 건설업체한테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LH라는 이 거대한 공기업이 사실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 변경권을 가지고 있고 독점 개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자체하고 협의는 합니다만 사실 이게 LH가 정해서 개발을 하면 지자체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LH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저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발, 그러니까 몰래 몇 개 기관들이 모여서 지구 정하고 그 토지 수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땅을 이렇게 수용하고 또 그걸 이 가격을 택지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가격을 높여서 민간 건설업체한테 팔고 또 민간 건설업체는 또 그 비싼 땅을 샀기 때문에 또 분양가를 올려서 또 팔고 또 그 분양가를 올린 분양가를 투기 세력들이 또 분양가를 자기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또 팔고 이런 형태의 어떤 이 악순환 자체를 이번 기회에 끊어야 된다. 이런 연쇄 사슬이 저는 가능한 것이 이런 LH나 어떤 그 지자체의 어떤 개발들, 이런 개발들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기회에 이 개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부장, 사실은 2주 전에 우리가 산정지구 관련 토론할 때 네네. 사실 LH 관련된 이 문제가 이렇게 터진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윤 부장 굉장히 과감하게 이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LH에 대한 도덕성 문제 제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죠? 제가 LH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LH가 지금 작년 말 연봉이 지금 평균 연봉이 8,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직원 수가 지금 9,600명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 수가 2015년에는 6,400명이었는데 무려 3,200명이 늘어났습니다. 5년 만에. 이런 거대 공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산정지구를 지금 광주가 공공임대주택이 없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주택이 지금 9.2%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나가지가 않죠. 공공임대가 지금 현재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공공임대의 질부터 높이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뭐냐면 싼 토지를 수용을 해서 그거를 택지로 개발해서 민간 건설업체한테 파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LH가.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사실 지금 저는 땅 장사 이외에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LH가 갖고 있는 이런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저는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 그다음에 이런 투기 세력들의 어떤 만연 이런 것들을 막아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LH가 대대적인 수술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산정지구도 제가 볼 때는 광주가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이 엄청 어려워서 아까 빅그린 산단에 지금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얼마든지 정말 좋은 주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광주시 여건 하에서. 근데 이거를 LH가 맡아서 민간 건설업자한테 분양하면서 공공임대를 만든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는 그 갭 차이가, 그러니까 공공임대하고 거기 들어서는 공공임대하고 또 민간 건설업체가 들어서는 아파트하고 또 차이가 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네. 김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지난번에 1차 보고를 하면서 LH를 해체 수준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아마 지금 국토위에 계시니까 그런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LH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이번 LH 투기 사건 관련해서는 가장 전제돼야 되는 게 이 국가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처벌을 해서 투기를 해서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법이 지금 촘촘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다 빠져나가고 일부만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물을 좀 촘촘하게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LH 5법, 네, 5개. 공직자 이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이 5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이 얘기한 아까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제 그 두 가지가 업무 관련성 없는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면은 부당 이익이 돼서는 최대 5배까지 벌금으로 환수를 하고 대상 부동산은 그냥 몰수를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요. 거기에 이제 3개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직자윤리법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관련 부처나 기관에 종사하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예 부동산 취득 자체를 관련되는 부동산 취득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그런 지금 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를 좀 투명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투기를 좀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 분석원을 좀 설치해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은 사실상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공직자들이 어떤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하도 이게 강력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좌절됐어요. 이번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도적인 문제 장치는 그렇게 마련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상시적으로 이게 감시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법이 있더라도 그걸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또 이 돈에 대한 그 유혹 때문에 그 입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도록 상시 감찰을 하는 내부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그거 중에 가장 내부 시스템이 필요한 데가 LH 공사인 거죠. 근데 LH 공사가 지금 너무 권한이 막강합니다. 지자체도 LH가 뭐 한다 그러면 저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일단 쪼개야 됩니다. 쪼개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미리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총리께서도 뭐 3월 중으로 하여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또 더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강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토론은 끝나갈 시간이고요. 우리 윤 부장하고 김수지 변호사께서 김 의원께 앞으로 이것 꼭 해주십시오. 부동산 투기 잡으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마디씩 하시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먼저 윤 부장부터 하실까요? 저는 이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금 각종 개발공사, 도시공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된다.
주택 공급부터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LH를 축소시키면서 지방의 역할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아까 이제 김수지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 공개념에 대한 차근차근히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개념을 이 법 제도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공공주택청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뭐 싱가포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형태들, 영국 이런 형태들을 좀 보면서 이 좋은 제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들을 사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지금 이 뭐 LH라는 아주 대규모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투기 세력이랑 이런 것들의 어떤 이용당하는 이 법과 제도들을 저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확실하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변호사 얘기 듣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뭐 공익제보 한 라인을 개설을 해가지고 좀 가동을 하겠다. 그래서 투기 의혹이 있는 것들은 좀 제보를 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뭐 시스템을 뭐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취지는 좋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좀 의문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시민단체랑 같이 해서 좀 별도의 신고 그리고 상시적인 감시 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정해야 될 법안들이 아주 많이 있고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는 발의가 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한 상황인데 이제 뭐 여당에서는 이번 달 안으로 좀 시급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약속들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특검에 합의가 됐는데 그 특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앞으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 이번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마지막 말씀 듣고 토론 끝내겠습니다. 1분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번 LH공사 이 투기 사건은 사실 무주택자들, 신혼부부들의 꿈을 처참히 짓밟은 그런 사건이고 우리 현 정부에 너무 아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국정 철학이 공정과 정의였는데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지금 대두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사과도 하고 앞으로 이 부동산 적폐청산을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당에서도 그거를 뒷받침해서 정말 이번에 하려고 했던 공공주도였던 주택 공급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도 철저히 하고 그 보완적인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을 해서 이 정말 무주택자들의 꿈이 깨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 사안이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큰 사안이니까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은 주로 업무상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그런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이지 않다고 해서 투기가 좋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